최근 프레이머라는 툴이 국내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그 성장세가 굉장히 보이고요. 아마 UI UX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게다가 국내 어느 유명한 대기업은 이미 이 툴을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또 다채로운 웹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을 정도니까요. 국내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디깅을 시작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는 이 툴에 대한 강좌나 소식 창구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프레이머 강좌 영상을 제가 한번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 프레이머입니다. 프레이머, 이 툴은 대체 뭘까요? 그럼 프레이머란 간단히 얘기해서 노코딩 웹 디자인 툴이거든요. 원래 프로토타이핑에 굉장히 유용했던 툴입니다. 근데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여러 트랜지션 효과와 인터랙션을 구현해서 본격적인 앱 개발에 앞선 프로토타이핑을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는 웹 디자인 툴로서 새롭게 재탄생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즉, 전문적인 개발 능력이 없어도 웬만한 웹 디자인 및 실제 구현이 가능하며 웹포폴은 물론 손쉬운 반응형 웹페이지 제작까지 또 가능케 해주는 거죠. 게다가 노코딩 툴이지만 추가적인 코딩을 통해서 3D 그래픽 모델을 적용하는 등 폭넓고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피그마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피그마에서 디자인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프레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데다가 최근엔 챗 GPT를 통한 AI 웹 제작 서비스를 적용해서 굉장히 무서운 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오셨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프레이머 시작부터 간단한 예제 제작까지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강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무엇보다 일단 부딪혀보는 게 가장 빠르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예제를 제작하면서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일단 같이 가보자고요. 그럼 먼저 프레이머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런치를 클릭한 뒤 프레이머 혹은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웹페이지 상에서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페이지 제일 아래로 내려가면 리소스 카테고리 하단에 데스크탑 앱으로 들어가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둘러볼까요? 프로그램 화면 좌측 상단에 인서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섹션을 먼저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본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클릭하면 바로 페이지에 삽입이 되죠. 이렇게 불러와서 이미지와 텍스트만 필요에 따라 삽입하면 굉장히 빠르게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다음 내비게이션 항목에는 이미 완성된 탑바와 후터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이것들만 잘 활용해도 이렇게 꽤 괜찮은 모습의 웹페이지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페이지에서는 랜딩 페이지와 같은 완성된 유형의 페이지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데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 따른 반응형으로 바로 완성해준다는 점에서 꽤 편리해 보입니다. 아래 CMS는 쉽게 말해 블로그 기능이에요. 포스팅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뒤 위에 있는 CMS 관리 화면으로 가서 간단하게 글을 작성해 미리 완성된 디자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엘리멘트는 유튜브, 비메오에 업로드된 영상을 불러오거나 직접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스포티파이를 활용한 오디오 파일 등의 미디어 파일을 임베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에서는 웹페이지에 여러 슬라이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어플을 임베드할 수 있고 여기에 없는 플랫폼을 가져오고 싶을 때에는 제일 하단 유틸리티에 있는 임베드 기능을 활용하시면 코딩 없이도 링크만 사용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프레이머를 바로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본 예제예요. 메인 페이지를 만들고 메뉴를 통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탑바부터 새로운 탭을 생성하면서 프레이머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연결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레이아웃만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웹까지 생성해 볼 예정입니다. 같이 만들어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와 몇 가지 단축키 그리고 몇 가지 팁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영상을 중간에 잠시 멈춰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자, 먼저 이 하얀색 데스크탑 프레임 위에 단축키 F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해보면
프레임이 하나 생겼죠. 화면 우측 편집창에서 사이즈를 가로 960, 세로 8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 레이어 창을 클릭해보면 데스크탑 프레임 안에 우리가 방금 생성한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탑바라고 지어줄게요. 그런데 탑바를 클릭해서 이리저리 옮겨보면 위치가 자유분방하죠? 저는 이걸 자동 정렬로 만들고 싶어요. 탑바의 상위 레이어인 데스크탑 프레임을 선택하고 편집창에서 레이아웃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탑바를 움직여보면 자동적으로 위치가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레이어 창에서 데스크탑 프레임의 표시도 기존의 네모에서 두 줄의 직사각형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프레임, 로우, 컬럼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먼저 프레임은 안에 내용이 정렬이 되지 않는 그냥 네모입니다. 그리고 로우와 컬럼은 프레임 안의 내용을 자동 정렬해 줍니다. 로우는 내용을 세로 방향으로, 컬럼은 가로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에도 그리드라는 형태를 포함해 모두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어서 나머지 큰 틀을 먼저 쭉 만들어 줄게요. 앞으로 웬만하면 모두 컬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축키 S를 누르고 탑바 아래에 컬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가로 960, 높이 620으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창에서도 이름을 바로 타이틀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이어서 타이틀 섹션 아래에 콜룸을 하나 더 생성하고 이번에는 그리드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사이즈는 가로 890, 세로 250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아래 내용을 더 추가해 줄 텐데 공간이 없죠. 그러면 데스크탑 전체 레이어를 클릭하고 높이를 픽스드에서 fit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안에 내용물에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섹션들 사이의 공간을 없애줄게요. 편집창에서 10으로 되어 있는 갭을 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를 생성해 줄게요. 데스크탑 레이어 밖에 컬럼을 하나 만들고 드래그해서 그리드 섹션 아래에 넣어주겠습니다. 사이즈를 이번에는 가로를 픽스드에서 필로 바꿔줄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가로 길이가 윈도우 창 크기에 맞춰서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400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름은 프레이머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가로 960, 높이 30으로 해줄게요. 이건 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만들 예제의 큰 틀을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안에 내용물들을 만들면서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짚어나가 볼게요. 탑바 안에 가로 세로 30의 정사각형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고 편집창을 내려가 보면 스타일에 필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5가지 채우기 기능을 볼 수 있어요. 이 중 가장 오른쪽 항목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그런데 지금 프레이머의 로고가 너무 작게 보여서 이미지를 조금 잘라 확대해야겠어요. 필 창 하단 크롭을 클릭해 보면 여기서 바로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어요. 가로 세로 800의 크기로 크롭해 줄게요. 여기서 한 가지 꼭 신경 써주셔야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레솔루션 항목이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오토로 하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이미지가 뜨는 시간이 조금씩 더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업로드하실 때마다 이 해상도를 꼭 수정해 주세요. 고화질 배경이면 라지로, 로고처럼 작게 들어갈 이미지라면 미디엄을 추천드려요. 다 하셨으면 이번에는 프레임 모서리를 둥글게 곡률을 넣어줄게요. 레디어스를 5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단축키 T를 누르고 탑바 안에 클릭해준 뒤 방구석 프레이머, About, Work, 컨택트를 입력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로고 이미지와 방구석 프레이머를 왼쪽 끝으로 About, Work, 컨택트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각각 묶어줘야겠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로고와 방구석 프레임을 선택한 뒤
옵션 커맨드 엔터를 눌러줍니다. 사이즈도 가로 세로 모두 fit 컨텐트로 수정해 줄게요. 그러면 레이어 창에서 이 두 개를 포함한 상위 레이어가 생성이 됐죠. 이름을 바꿔주고 about work 컨택트도 똑같이 진행해 줄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왜 사이즈를 fit으로 해주냐면 픽스드인 상태로 둘 경우 그 레이어 안에 포함된 것들의 사이즈를 바꾸게 되었을 때 밖에 레이어의 크기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용물을 묶어두기 위한 거라면 이렇게 사이즈를 fit으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돌아가서 레이어 창에서 마저 이름을 바꿔준 뒤 탑바를 클릭하고 이제 편집 창에서 레이아웃에서 디스트리뷰트를 클릭해보면 6가지 정렬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스페이스 비트윈을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배치가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폰트를 바꿔줄게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편집창의 텍스트에서 폰트를 찾아 클릭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폰트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원하는 폰트가 없어요. 그러면 웹 옆에 커스텀을 클릭하고 하단에 업로드를 클릭해 직접 제 PC에 있는 폰트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폰트를 업로드 하시는 건 각 프로젝트 한정입니다. 즉, 지금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말고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업하실 때에는 다시 사용하실 폰트를 매번 업로드해 주셔야 해요. 저는 프리텐더드와 강원 에듀 파워체를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폰트를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 이 폰트들 모두 굉장히 유용한 무료 폰트이니까 저를 따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탑바에 있는 텍스트들 모두 강원 에듀 파워체로 폰트를 변경해주고 사이즈를 각각 22와 18로 수정해줍니다. 메뉴 글씨들 사이의 간격이 좁으니 편집창에서 갭을 찾아 30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아래 타이틀 섹션을 진행해 볼게요. 탑바에서 로고를 복사해 붙여놓고 사이즈를 250으로 키워줍니다. 크기를 키운 만큼 레이디어스도 15로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프레임을 하나 추가해서 가로 125, 높이 40의 프레이머 로고를 넣어줄게요. 그런데 프레임과 이미지 원본 파일의 비율이 달라서 이렇게 잘려 보이죠? 이럴 때에는 필 창에서 사이징을 필이 아닌 fit로 바꿔줍니다. 역시나 해상도를 바꿔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레이어 창에서 이름을 바꿔주고 단축키 T를 눌러서 프레이머 로고 옆에 텍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이 프레이머 로고와 바로 옆에 있는 텍스트를 옵션, 커맨드, 엔터를 눌러 묶어주고 묶기엔 컬럼과 나머지 텍스트를 선택해 또 한번 묶어줍니다. 여기서 이 텍스트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편집창 레이아웃에서 다이렉션을 세로로 바꿔주면 컬럼이 로우로 바뀌었죠. 이제 사이즈를 fit으로 설정해주고 폰트와 글자 크기를 모두 바꿔주겠습니다. 위아래 간격도 30으로 늘려줄게요. 로고와 텍스트 사이 간격도 늘려줄 텐데 갭을 수정해 주셔도 좋지만 여기서는 전체 레이어의 폭을 890으로 줄이고 아까 탑바에서 했던 것처럼 디스트리뷰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텍스트의 왼쪽이 프레임 끝에 안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텍스트를 묶고 있는 레이어를 클릭해 얼라인을 가운데 정렬해서 왼쪽 정렬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줄 레이어는 클릭해서 사이즈를 fit으로 바꿔주면 모두 맞춰졌습니다. 이제 다음 그리드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가로 세로 250의 컬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채우기에서 상단 두 번째 항목인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 끝에 동그라미 살짝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그라데이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걸 45도로 돌려줄게요. 이어서 여기 보이는 선의 중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면 동그라미가 작게 뜨는데 클릭하면 그라데이션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복붙해서 3개로 만들어주고 똑같이 디스트리뷰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위에 타이틀 섹션과 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졌죠. 이제 방금 만든 3개의 레이어도 레디어스를 15로 입력해 공류를 더해줄 거예요. 이제 컬러를 넣어줄게요.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로고톤에 맞춰서 입력해 볼게요. 이건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단축키 T를 눌러 텍스트를 넣어주세요. 문구를 위아래로 넣을 거니까 각각 나누어서 생성해 줄게요. 모두 입력해 주셨으면 폰트 색깔을 화이트로 변경해 줄 텐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기억해 주세요. 블랙과 화이트처럼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 있죠? 매번 입력하면 번거롭고 시간도 걸리니까 자주 쓰는 색은 저장해 주는 거예요. 컬러창 하단의 스타일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할 색의 제목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색이 아래에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 더 해줄게요. 이러면 자주 쓰는 색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마저 텍스트 크기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위 텍스트들은 폰트도 조금 얇은 걸로 바꿔줄게요. 다음으로 프레이머 홈페이지 링크를 넣어줄 섹션으로 가볼게요. 배경을 블랙으로 넣어주고 타이틀 섹션에 넣었던 프레이머 로고를 복사해 넣어주겠습니다. 배경 때문에 로고가 안 보이니까 이번에는 이 로고를 하얀색으로 넣고 싶은데 여기서 이미지 색을 바로 반전시켜 볼게요. 방금 넣어준 로고를 클릭하고 편집창의 스타일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여러 효과들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인버트를 선택하면 색이 간단하게 반전되었죠? 이제 사이즈를 비율을 고정한 채 높이 80으로 키워줄게요. 옆에 텍스트도 추가해주고 글자 크기를 32로 맞춰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후터에 텍스트를 넣어줄 건데 지금 만드는 예제에서는 간단하게 저작권 표시만 해주겠습니다. 텍스트를 모두 입력했으면 후터 프레임의 레이아웃을 활성화해 컬럼으로 만들어주고 디스트리뷰트를 스타트로 수정해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요. 여기 두 섹션 간의 간격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섹션 사이의 간격을 별도로 추가할 때는요. 전체 데스크탑 레이어의 간격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냥 프레임을 하나 추가해 넣어주세요. 단축키 F를 눌러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사이에 넣어준 뒤 가로 사이즈를 필로 변경하고 높이를 120으로 입력한 뒤 스타일에서도 배경을 비워주면 120 픽셀만큼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든 간격을 레이어 창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미음으로 네이밍을 해줍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레이어 상단의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페이지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된 것을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화면을 스크롤해도 탑바가 보이는 화면 상단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나가서 탑바를 클릭하고 편집창 제일 위에 포지션을 릴레이티브에서 픽스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가보면 화면을 내려도 상단에 고정되죠. 이어서 탑바의 배경을 채우기에서 100%를 40%로 줄여주면 반투명한 배경으로 화면의 답답함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로 탑바의 메뉴와 프레이머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해 줄게요. 먼저 화면 왼쪽 페이지스의 창에서 페이지를 About, Work, 그리고 컨택트 페이지까지 3개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탑바로 가서 로고 레이어를 선택해 편집창 상단 링크를 추가해 줍니다.
입력칸을 클릭해보면 바로 우리가 만든 페이지들이 아래 뜨고 연결할 페이지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메뉴에서도 3개 각각 맞춰서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 링크를 추가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된 스타일도 바꿔줄게요. 링크에 스타일을 클릭하면 저장된 폰트 스타일이 있고 선택된 스타일 오른쪽 에딧을 클릭하면 3가지 상황이 나와요. 디폴트는 일반적인 상태, 호버는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올렸을 때, 커런트는 클릭된 상태 혹은 연결된 페이지에서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색깔을 모두 기본적인 상태로 비우고 커런트에서만 색을 연하게 바뀌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로 가보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탑바와 후터를 복사해 새로 생성한 페이지에 모두 넣어줄게요. 가운데 프레임을 하나 넣어주고 가로 960, 높이는 필로 설정해준 뒤 생성한 프레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방향키를 눌러 위로 이동시켜주면 후터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서 미리 보기를 클릭해보면 링크도 잘 연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페이지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여기까지 모두 진행하셨으면 이제 정말 마지막 마무리예요. 화면 우측 상단에 퍼블리쉬를 눌러 웹페이지를 실제로 생성해주세요. 그러면 화면 가운데 주소가 하나 뜨죠. 클릭해보면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가 실제로 생성되었고 이 주소를 입력하면 누구든 이 웹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만약 페이지를 수정하면 마치 파일을 저장하듯 퍼블리쉬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해주셔야 되는데요. 마침 프레이머 사이트를 연결해야 하는 작업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레이머 홈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시작하러 가기 텍스트 링크에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New 탭은 Yes로 설정해서 프레이머 홈페이지로 이동할 때에는 새로운 탭이 생성되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퍼블리쉬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 업데이트를 클릭해주세요. 다시 우리가 만든 예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모두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든 예제 페이지를 PC,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 맞게 적용되도록 반응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프레이머를 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손쉽게 코딩 없이 반응형 웹페이지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음 영상까지 따라와 주세요. 만약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또는 좋았던 점 혹은 다음 강좌에서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